대구 시민운동장이 축구 전용구장과 사회인 야구장을 갖춘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변신 중입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복합 스포츠타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하자 대구의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 전국의 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거 작업이 끝난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방학 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성면 철거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끝난 학교를 점검해 봤는데 여러 곳에서 성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철거 후에 성면 잔재가 나와 정부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학부모들이 성면 잔재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도서관 내 에어컨 뒷부분 등 구석진 곳에서 성면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방학 기간 완료됐다는 성면 철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고 10년, 20년 후 어떤 식으로 발병이나 그 문제가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인체 노출 시 폐암과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인 성면. 전국의 교육청에선 짧은 방학 기간에만 성면 철거 작업을 하다 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성면 철거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다 뛰어들어서 엉터리로 성면 철거를 하는 것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 전국 1220여 개 학교에서 이루어진 철거 공사 이후 410개 학교의 교실 등에서 성면 잔재가 발견됐습니다. 대구에서도 53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성면 의심 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 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성면 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도 성면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투명한 모니터링이 필수. 자녀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거듭된 요구와 알 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보니까 끊임없이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성면은 우리 학교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올해 대구에서만 83개교 178억 원이 투입돼 성면 철거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내 성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대구시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 말이면 대구에도 축구 전용구장이 완공됩니다. 과거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자리에 들어서게 될 축구 전용구장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지역 일대의 지도를 바꾸고 축구 열기의 도화선이 될 전용구장의 진행 과정, 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공사는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을 허무는 것으로 2년 전 첫 삽을 뜬 축구 전용구장 조성 사업은 경기장의 뼈대가 절반 이상 올라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시즌 대구FC의 개막 경기는 전용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금 한 30% 정도 공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00억 원대 규모. 그 가운데 전용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0여억 원 수준입니다. 이 공간의 활용 주체인 대구FC도 앞으로 다가올 전용구장 시대에 걸맞은 구단의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축구에 대한 열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상가도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상가들을 저희들이 좀 잘 조성해서 구단에 재정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성할 계획이고. 대구의 체육 지형을 바꿀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 축구 전용구장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유소년 축구장은 일찌감치 문을 열었고 야구장도 사회인과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신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 시민운동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FC 전용구장하고 우리 사회인 야구장입니다. 이 두 개의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육시설이 공원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구시는 이 시설 일대에 다목적 체육관과 체육공원 조성은 물론 대용동에 추진 중인 선수촌 사업도 지속해서 이어가 체육센터와 대구FC의 오랜 염원인 클럽하우스 개장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그러면 대구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담당하는 서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대구에는 2002 월드컵 때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는 대구 스타디움이란 훌륭한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전용구장을 또 짓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대구FC의 창단 과정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의 열기 속에 만들어진 대구시민축구단 대구FC의 창단에 있어서 또 다른 배경은 사실 대구 스타디움에 대한 활용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대구FC는 대구 스타디움을 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전용구장이 아닌 종합경기장, 그것도 국내에서 최대 규모라 할 6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이란 점은 축구 관람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대구 스타디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 3만 명 정도의 관중이 찾아도 빈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결국 대구 축구 전용구장 건립 배경은 축구 관람 환경 개선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구 시민운동장터가 대구 체육 역사의 의미를 담은 공간이고 또 삼성 라이온즈가 떠나면서 자칫 주변 지역이 공동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해져 전용구장 건립에 힘을 얻었고 이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크겠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어렵다는 대구시의 재정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앞으로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축구 전용구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타운 프로젝트를 좀 볼 때는 비교적 적은 사업비를 투입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구 전용구장의 공사비는 490억 원 수준, 이 가운데 또 30%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대구의 야구장인 라이온즈 파크가 1,6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고요. 또 대구와 마찬가지로 시민구단의 홈구장으로 새롭게 지어진 인천 축구 전용구장을 볼 때 사업비만 1,200~300억이 투입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네. 민간 자본으로 대형마트가 3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인천에선 눈길을 끄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는 사업권을 담보한 거고 결과적으로 인천은 현재 축구장을 활용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라 할 대형마트로는 한 푼의 수익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제외하면 예식장 정도가 수입 사업이라고 할 만큼 인천의 전용구장을 활용한 수익은 없다 할 정도고요. 그에 비해 대구의 축구 전용구장은 주변의 복합 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노리고 있고 축구장 건설도 수익 시설을 같이 반영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FC도 이를 통해 구단의 자립 경영에 이 전용구장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전용구장 건설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가 축구 전용구장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축구장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축구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구FC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K리그는 일단 3.1절 주말에 이제 첫 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요. 대구FC도 이에 맞춰서 쿤밍에서 전지훈련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쿤밍은 이미 대구FC가 3년째 전지훈련을 펼쳐온 곳인데요. 2016년 쿤밍 전지훈련으로 시작한 뒤 승격에 성공한 대구는 지난해 다시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펼친 뒤 일부 리그에 살아남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달 초까지 쿤밍 캠프를 펼친 대구FC는 제주도에서 마무리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구FC는 3월 3일 포항 원정으로 이제 2018 시즌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네. 지난해 가을 포항 원정 경기에서 잔류를 확정지었던 만큼 지금 시즌 개막에 임하는 분위기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대구FC는 한 주 뒤인 3월 10일 홈인 대구 스타디움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아마 대구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마지막 개막 경기가 될 전망인데요. 네. 올 시즌 6위까지 속하는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한 대구FC가 시즌 초반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리그가 개막한 뒤에도 새로운 구장에 대한 소식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무능과 검찰의 수사 의지 없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보완 수사에서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천만 원가량 줄었고 나머지 범죄 사실도 혐의 유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사실상 경찰의 보완 수사가 부실하거나 정교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한 셈입니다. 경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지만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이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대구은행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경실련 여성회 등 50여 개 단체는 대구은행 주요 영업점 앞에서 박 행장 구속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구속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기각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검경이 핑퐁 게임으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박 행장은 경쟁자들에 대해 보복 인사를, 공범자들에게는 보훈 인사를 해 적폐 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5개월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금속 노조원 등 200여 명이 대구지검에 단체로 항의 방문해 항의 서한 전달을 위한 검사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년이 넘는 불법 해고 상태에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불법 사항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해 사안을 종결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세탁실에서 불이 났다가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구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미 농협 김영태 조합장회 임직원 일동 150만 원, 주식회사 금화건설 강신부 씨 50만 원, 소학교회 50만 원, 대응사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당진유통 30만 원, 경산 옥산교회 20만 원, 성주군 월악면 사랑의 열매 모금함 10만 원, 선남면 사랑의 열매 모금함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6통 삼산아파트 20만 원, 서부일동 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성주군 화주길이 주민 일동 11만 원, 경산시 동인산업 김석수 씨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